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굿모닝 NBA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거래는 한국의 평화를 직접 겨냥한 도발이라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설 마지막에는 6.25 전쟁 때 부산이 자유의 최후 보루로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다며 2030년 부산 엑스포에 한 표를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표결합니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한 가운데 결과에 따라 전국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부산 도심에선 하천에서 불어난 물에 여성 1명이 실종됐습니다. 호우 경보가 내려진 중부와 남부지방에서는 177명이 일시 대피하기도 했는데 기상청은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재 5.25에서 5.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에 이른 올해 두 번째 금리 동결이지만 연준은 올해 안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에도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첨단 군사 기술을 얻게 된다면 북한과 러시아는 대한민국 평화를 직접 겨냥한 도발을 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15분 동안의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강조하며 북한과의 군사 협력에 나선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평화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나라가 유엔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무기 지원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얻게 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한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군사 거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남겼습니다. 내년부터 안보리 이사국이 될 한국이 국가 간 개발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를 위해 내년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을 40% 이상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전과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확보를 주도해 기후 격차를,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군사 협조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각 20일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가능한 모든 곳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중단시키고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역시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북러 협력 제재법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이를 돕는 외국인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무기 거래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외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을 2%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현행 5.50%로 유지했습니다. 6월 이후 3개월 만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 동결입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도 최대 2%포인트로 유지했습니다. 최근 지표상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은 견조하다는 평가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러나 금리 동결 후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We're prepared to raise rates further if appropriate
and we intend to hold policy at a restrictive level until we'r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sustainably toward our objective. 최근 국제유가가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차 인플레이션까지 우려되자 물가 하락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We understand the hardship that high inflation is causing, and we remain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연준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2%에서 3.3%로 실제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는 1.0%에서 2.1%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고 내년에는 0.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SNS에 체포동의안 가결은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배임 혐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엔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지난 2월 표결 때처럼 민주당에서 30명 정도만 동의해도 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역시 표결에 붙여집니다. 지난 18일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할 수 있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임 건의안의 강제성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 공세 목적으로 한 총리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은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부결을 요청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 스스로 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었기 때문인데 구속은 피해도 국민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유호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진정성을 의심하던 여권에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은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대표 주장대로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법원 판단을 구하는 게 맞지 않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많이 불안한가 봅니다. 법정에서 당당히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을 향해 체포 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대표와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가결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표결에 빠짐없이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 이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충돌은 정권 간 대립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진보 정부에서 안보도 경제도 성적이 좋았다는 문 전 대통령의 주장을 콕 집어 굴종적 한산함은 평화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역대 진보 정부의 안보 문제를 하나씩 열거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서해 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을 퇴진시키는 일이 발생했고 노무현 정부 때 제1차 핵실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핵 미사일이 가속화됐다며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상황이 평화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이라고 표현한 9.19 군사합의 역시 문제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압도적 우위를 확보한 공중 정찰 활동을 금지한 건 북한은 어차피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해오던 것을 중단한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여당도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며 정치 권력이 국가 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가는 건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핵무기 기술을 발전시킬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장 주변에 사는 주민 피해와 관련된 탈북민들의 첫 공개 증언이 나왔습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 죽는 소위 귀신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공개 증언에 나선 탈북민을 김태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방사능 피폭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아들을 잃은 이영란 씨. 북한 길주군에서 2015년까지 50년 넘게 살아온 이 씨가 탈북을 결심한 건 아들의 치료비 때문이었습니다. 동네에선 20대 아들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님, 왜 젊은 아이들이 다 이 병에 걸립니까? 이러니까 야, 글쎄 왜 여지간에 다 젊은 아이들이 이런 병에 걸려오는지 우리도 모르겠다고 이러는 겁니다. 이 씨가 살던 곳은 북한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핵실험을 했던 풍계리에서 불과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길주군의 그 남대천물이라는 게 이상 저 핵실험장에서 내려오는 장흥천물이 합서하거든요. 길주군 시민들이 국물 먹고 사는 거예요. 또 길주군에 핵실험장이 들어오고 언제부턴가 송이버섯이 사라지고 산천어 등 물고기도 사라졌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이기 와서의 핵이 사람들에게 나쁘다는 거 알잖아요. 길주군 주민들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통일부는 관련해 풍계리 인근 탈북자 89명을 대상으로 방사능 피폭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11월 말쯤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매국노 이완용을 옹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자 측은 옹호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더 국익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자격 미달이라며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저격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언론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2019년 8월 자유한국당 집회 연설문입니다. 신 후보자는 해당 글에서 이완용과 비교도 되지 않는 5천년 민족사의 가장 악질적인 매국노가 문재인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집회에서는 이완용 관련 부분은 빠졌는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고강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하면 여러분 매국노 탄핵이 답이다. 아시겠죠? 문재인 탄핵이 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자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무자격, 부적격자임이 드러났고 국민의 판단도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께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신 후보자는 이완용 옹호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설문 원고를 읽어보면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이완용보다 더 국익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겁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신 후보자의 자격을 두고 공방을 벌인 끝에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태와 관련한 자신의 과거 발언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본래 취지를 왜곡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유튜브 방송에서 강간을 당해 임신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이 있다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설명 자료를 통해 여성이 자신의 재반 여건 하에서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과 모든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언급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둘째 날이었던 어제 야당의 공세가 계속됐습니다. 아들 인턴 의혹과 수입보다 많은 딸의 자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 후보자는 모두 일축했고 여당은 가족청문회냐며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홍지호 기자입니다. 야당은 이균용 후보자의 아들이 로펌 인턴 활동을 한 것을 두고는 아빠 찬스 의혹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실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하려면 법률사무소와 후보자와 장남의 집과 사무실,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해야 될 것 같아요. 1개월 했던 것이 그 애의 경력에 저는 도움되는 측면이 지금 가는 진로도 그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계통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딸이 수입보다 큰 자산을 가지게 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6천만 원 출처 부분을 확인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게 배우자께서 따님의 계좌에 배우자의 돈을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딸의 계좌를 처가 펀드 관리하는 투자를 했다는 거지 거기에 저희 재산을 넣은 적은 없습니다. 여당에선 청문회가 이 후보자가 아닌 가족을 검증하는 곳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사법의 독립과 정치화를 막아낼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 합니다. 청문회가 사실상 처가도 아니고 이제는 처남 청문회가 됐다 합니다.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은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어느 쪽에 기울어지는 판단을 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신이 저에게 부여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정의원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에게 2심에서 1심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횡령 금액도 1,7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었고 2심에선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였던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식. 당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개인 계좌로 장례비 1억 3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이 중 장례에 쓰인 돈은 1억 원 정도였고 나머지는 시민단체 후원자 가족 지원과 정의연 사업 등에 쓰였습니다. 검찰은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윤 의원을 기소했는데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모금 목적과 무관하게 쓴 만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명목으로 받아 시민단체 인건비로 쓴 여성가족부 보조금 6,500만 원이 유죄로 인정됐고 횡령 금액도 8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1심에서 대부분 무죄였던 혐의들도 2심에서 유죄로 바뀌면서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상고를 통해서 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을 해나가려고 하고 이 일로 인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의 운동이 소멸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 총선까지 약 8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에 출석해 7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박 전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은 이른 시일 안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검찰은 이번 조사를 끝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요일인 오늘도 전국에 하늘빛이 흐리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25도를 밑도는 곳이 많아서 선선하겠는데요. 날씨 알아봅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남부지방 곳곳에 강한 비를 뿌렸던 주된 비구름대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고요. 지금은 주로 충북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남해안은 오늘 밤까지,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최고 30mm가 예상됩니다. 또 제주와 남부 해안가를 따라서는 오늘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날은 선선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 24도,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298명 중 과반인 150명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약 200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을 폭행 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일명 계곡살인의 주범 이은혜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나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은혜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공범 조연수에겐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밤사이 중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충남 청양에서는 17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진 폭우에 부산에선 갑자기 불어난 하천에서 한 명이 실종되는 등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물이 빠진 하천 주변으로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부산 금정구 온천천에서 여성 한 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실종 시점부터 하류까지 5.3km 구간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아직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나면은 바다기 때문에 그 범인은 어차피 똑같고 날 밝으면 다시 이제 또 소방력 좀 더 동원해가지고. 대전의 한 유원지에선 야영객 2명이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일부 주민이 도심하천에 고립됐다 구조되고 강변 주차장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면서 차량들이 긴급 견인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충남과 경상, 전북에선 1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부산과 보령 등 3개 시도에서 135세대, 177명의 주민이 혹시 모를 비 피해 대비해 임시거처로 대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본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해 비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K-팝 공연 무대를 설치하다 구조물이 쓰러져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깔리면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건데요. 이 사고로 오는 주말부터 예정됐던 콘서트는 취소됐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한 공원입니다. 무대 구조물로 보이는 커다란 철조물이 바닥으로 쓰러져 있고 주변에는 잔해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쓰러진 구조물 앞은 사고를 수습하려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로 분주합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이번 주말로 예정된 콘서트 슈퍼팝 무대를 설치하던 중 구조물이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근로자들이 깔리면서 신체 일부가 골절되는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대가 구조 대상자를 구조하고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최대한 순차적으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구조물을 설치 중이던 당시 하남시에는 비바람이 몰아쳤고 한때 최대 풍속이 초당 7.8m를 기록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행사 주최 측은 공지문을 통해 오는 23일부터 예정된 콘서트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만취 차량이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14km를 달려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도망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와 순찰차 2대를 들이받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타이어에 실탄을 쏴서 차를 정차시켰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주차장으로 은색 차량이 올라오고 뒤이어 순찰차가 따라갑니다. 이 차를 잡으려고 경찰관들이 뛰어가지만 멈추지 않고 오히려 순찰차를 들이받습니다. 경찰이 결국 타이어에 총을 쏩니다. 경찰은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습니다. 통상 경찰 1명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가지고 있는데 경찰 2명이 탄화를 모두 사용한 겁니다. 앞차가 비틀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요구했지만 이 차는 14km를 달려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했습니다. 밖에서 차 드리프트하는 소리가 심하게 들리더라고요. 좀 이상해서 나와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경찰차랑 구급차들이 엄청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차가 멈춘 뒤에도 운전자가 내리지 않자 경찰은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쏘아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남성은 주차장의 여러 층을 돌아다니면서 도주를 했고 이렇게 차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다른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순찰차 2대와 주차 차량 17대가 찌그러지거나 부서졌습니다. 붙잡힌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은 0.185%. 경찰은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현직 소방관이 술에 취해 쓰러진 여성을 옮기면서 성추행을 하고 심지어 불법 촬영까지 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119를 불렀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유흥주점이 있는 거리에 경찰차가 출동하고 경찰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구급차도 도착하고 소방관들이 안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잠시 뒤 여성을 들것에 태우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한 20대 여성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한 겁니다. 출동한 소방관은 보호 조치를 위해 쓰러진 여성을 구급차에 태워 인근 파출소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30분쯤 뒤 이 소방관은 돌연 자신이 근무하는 119 안전센터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약 3km에 불과한 거리를 이동하며 구급차 안에서 해당 여성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소방관이 휴대전화 촬영본과 블랙박스 일부를 삭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저희도 이게 심각하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직원들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이걸 자주 하고 있는데. 소방당국은 해당 소방관을 직위 해제했고 경찰은 증거인멸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어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경영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 씨에게 종전에도 처벌받은 사안이지만 동일한 범행을 반복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 나는 이병철 회장의 양자,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허 씨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허 씨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의 아들 리드 잡스가 투자자로 대중 앞에 나섰습니다. 리드 잡스는 현지 시간 1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북미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전시회에 참석했는데요. 리드 잡스는 암을 우리 생애에서 치명적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라며 최근 암 치료법 개발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요세미티를 설립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2011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스티브 잡스를 언급하며 자신이 가장 원하는 일은 암 정복이라는 소신을 재차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투자자들로부터 2억 달러, 약 2,600억 원의 펀드를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고 암 치료제 연구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토네이도가 중국 동부 장쑤성을 강타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장쑤성 수첸 일대에 무려 최대 시속만 266km의 강력한 토네이도가 불어닥쳤습니다. 최소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요. 몇 시간 뒤 저녁엔 수첸에서 190km가 떨어진 옌청에서 또다시 토네이도가 발생하며 5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시커먼 소용돌이가 도시를 휩쓸고 간 뒤 마을은 쑥대밭이 되는데요. 전봇대가 쓰러지거나 차량이 뒤집히고 주택들은 무너졌습니다. 퇴근 무렵 인구 밀집 지역을 예고 없이 강타한 탓에 인명피해는 더 컸는데요. 주택 137채가 붕괴되고 1,600여 채가 파손돼 5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41만 8천 제곱미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경찰을 사칭해 성매매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13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범행 3달 전부터 경찰 역할을 맡을 현지인을 미리 섭외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은 남성들이 여러 장의 수표와 두둑한 돈 뭉치를 세어보다 그대로 종이 가방에 챙깁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경찰 체포극을 꾸며 피해자에게 13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돈을 인출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4월 총책 60대 남성 박모 씨는 평소 골프 모임에서 알고 지낸 사업가 A 씨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고 한인 브로커를 통해 피해자를 체포할 현지인들을 섭외했습니다. 6월 말 박 씨는 A 씨에게 골프 여행을 가자며 꾀었고 현지에서 같이 골프를 친 뒤 자신이 섭외한 체포조 대기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주위에 도착하자마자 그 현지인 6명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피해자 여권 사진 등을 내밀면서 불상의 장소로 연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 씨 일당은 A 씨를 현지 술집에 데려가 성매매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꾸미고 성매매로 체포된 것 같다며 수사 무마를 위한 돈을 요구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를 함정에 빠뜨린 뒤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셋업 범죄로 그렇게 13억 원을 갈취한 겁니다. 이후 박 씨 일당은 A 씨가 수상이 여기자 5억 원을 돌려주며 신고를 막으려 했지만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 등으로 일당 7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현지 브로커 주모 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적색 수배 조치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합니다. 북러 정상회담 직후이자 11월 개최 가능성이 언급되는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만나는 양국 정상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중국의 외교사령탑 왕이 외교부장과 만난 푸틴 대통령.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10월 중국 방문 요청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В ок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в рамках круп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идеи председателя Си Цзиньпиня. 지난 3월 시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이후 약 7개월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3월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첫 해외 방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북중러 연대 강화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입니다. 我们来共同维护好中国的共同的正当的利益，同时呢，也推动国际秩序朝着公正合理的方向发展，来做出我们两国的。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문제,
그리고 미국 등 서방과의 대결 국면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드라마 무빙 때문에 요즘 난리죠. 거침없이 하늘을 가르는 초능력자들. 그저 드라마 속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윙수트를 입고 펼치는 짜릿한 한판 대결 만나보시죠. 날다람쥐 아니죠. 사람입니다. 윙수트를 입은 채 쏜살같이 허공을 가르는 모습이 마치 슈퍼히어로를 연상케 하죠. 중국의 명물 장각의 텐먼산에서 열린 제9회 윙수트 비행 세계 선수권 대회입니다. 해발 1400m의 깎아지른 절벽에서 망설임 없이 뛰어내리는 선수들. 코스에 설치된 관역을 뚫고 지나가면 점수를 획득하는데요. 세계 8대 윙수트 선수들이 모여 자웅을 겨룬 결과 160점을 획득한 프랑스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초로 2인용 윙수트도 시연된 이번 대회. 그림 같은 절경 속 아찔하면서도 환상적인 비행을 만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의 명물 달리는 신칸센 안에서 한바탕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때리고 내던지고 격렬하게도 싸우는데 말리는 사람 하나 없이 그저 다들 웃고만 있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도쿄에서 나고야로 가는 일본의 신칸센 열차 안. 헐벗은 남성들끼리 한바탕 싸움이 난 모양입니다. 회심의 주먹에 대굴대굴 바닥을 구르는가 하면 팔을 꺾는 관절기가 나오고 고난도 레슬링 기술에 바닥에 매다꽂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말리는 이 하나 없이 다들 즐거워하는데요. 순식간에 링으로 변신한 신칸센, 프로 레슬러들이 펼치는 이색 대결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 정식 경기장이 아닌 시장이나 도심 등을 무대 삼아 레슬링 대결을 벌여왔다는데요. 열차 안은 처음이었다는데 덕분에 승객들에겐 잊을 수 없는 여행길이 됐겠네요. 지난 9월 18일은 칠레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대규모 열병식에 7년째 함께하며 전통이 돼가고 있는 얼굴이 있는데요. 사랑스럽게 그지없는 열병식의 마스코트들을 소개합니다. 칠레의 독립기념일 열병식 현장입니다. 화려한 에어쇼와 함께 칼 같은 제식을 선보이는 군인들의 행진. 늠름한 경찰견들도 위용을 뽐내는데요. 뒤이어 형광 배낭 속에서 얼굴을 내민 강아지들이 이 엄숙한 분위기를 사르르 녹입니다. 바로 칠레 경찰견 꿈나무들인데요. 지난 2017년부터 열병식의 전통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중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중과 소음에 적응할 수 있는 엄격한 훈련을 거쳐야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고요. 선배들처럼 늠름하게 성장해서 멋지게 활약하길 기대해봅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국내 개인과 법인이 보유한 해외 가상자산 규모가 130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은 주식, 예적금을 포함한 전체 신고 자산 중 7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 물량을 해외 거래소에 부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당초 500억 원대로 알려졌던 BNK 경남은행 횡령 규모가 3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가장 큰 규모인데 금감원 조사 결과 허위 대출과 서류 위조 등의 수법이 쓰였습니다. 직원 이모 씨는 거액의 횡령 자금을 부동산 매입과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인센티브 강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도 강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인센티브 강화는 올해 4분기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국제유가가 100불에 육박하면서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1년 넉 달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고 배추와 시금치 등 농산물 가격도 치솟았습니다. 물가 부담을 덜고자 정부가 오늘부터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박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인근 주유소를 가봐도 1,900원 후반대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기름값은 75일 연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른 것은 기름값뿐만이 아닙니다.
올여름 계속된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채소류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시민들의 밥상에 매일같이 오르는 배추입니다. 이 배추 가격은 전달보다 무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추석 가까우니까 뭐 애들 위해서 뭐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추 겉절이 하려고 했더니 전번에 4천 얼마 하던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 확실히 오르긴 했어요.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21.16으로 전달보다 0.9% 올랐는데 작년 4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결국에는 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제 이 물가가 지금까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명절을 국민들이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라든지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27일까지 전국 145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30에서 4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지방의 한 축협 조합장이 1시간 동안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신고 있던 신발로 폭행까지 했습니다. 밤 11시에 문 닫은 사업장을 방문했다가 벌어진 일인데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답니다. 당시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이거 보시면 기억이 날까요?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북 순창의 한 축협에서 운영하는 한우 전문 식당입니다. 한 여성이 남성의 다리를 걷어차고 목 부위를 강하게 내려칩니다. 이번엔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여성은 해당 축협의 조합장인데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당일 밤 11시에 오셔서 불을 안 켜준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업무 점검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 현장을 다니시면서 지속적인 폭행. 입에 담지 못할 폭언도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네가 삽이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삽 써. 그리고 소 잘 키우세요. 한 직원은 정신적 충격과 함께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합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억이 나면 요즘 컸어요. 나도 미치겠어요. 내가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지금. 그리고 기도해요. 기억나게 해달라고. 해당 축협의 노동조합은 조합장의 갑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많이 얼어 있습니다. 직장 문화가요. 조합장 뜻에 따라야 하는 무소불위 권력. 피해 직원과 노동조합은 조합장을 경찰에 고소하고 노동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엿새나 되는 추석 연휴에 여행 계획 잡고 있는 반려견주들은 반려견을 어디에 맡겨야 하나 고민이 큽니다. 애견 호텔에 맡기자니 비용이 40만 원에 육박하고 사료값에 병원비까지 따지면 정말 허리가 휜다는 얘기가 과장이 아닙니다. 보도에 이교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애견 호텔입니다. 하루 평균 30마리의 반려견을 맡고 있는데 추석 황금 연휴 기간에는 이미 예약이 꽉 찼습니다. 항상 그 풀로 차 있고요. 그다음에 추석 연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약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일 연휴 내내 맡긴다고 했을 때 비용은 40만 원에 육박합니다. 제가 이곳 주변에서 하루 묵는다고 해도 1박에 4만 5천 원이면 되는데요. 이곳 애견 호텔에 소형견 한 마리를 맡기려면 하루 6만 원을 내야 합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그래도 한 번 다녀오면 수십만 원이 드는 건 기본입니다. 병원비까지 더해지면 허리가 휠 지경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드는 것 같아요. 동물병원 가서 주사 맞추는 것도 있고 애기들 간식이나 뭐 영양제 아니면 유치원 같은 데 보내는데 부담이 많이 되죠. 병원비 부담을 덜고자 펫보험 가입 건수도 크게 늘고 있지만 개체수 대비 보험 가입률은 고작 1.1%에 불과합니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지만 시설 이용료는 부르는 게 값이고 동물 진료 표준 수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등 제도적 허점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밤사이 남부지방 곳곳에 강한 비를 뿌렸던 주된 비구름대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쪽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하지만 충북과 영남 지역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비구름이 걸쳐져 있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남해안은 오늘 밤까지,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최고 30mm가 예상됩니다. 또 제주와 남부 해안가를 따라서는 오늘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아침까지 서울 등 서쪽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오늘도 날은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8.1도, 대전은 16.5도로 어제 아침보다 중부지방은 3도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4도, 대구는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6도까지 떨어지면서 부쩍 더 서늘해지겠고요. 당분간 맑은 가운데 일교차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